네, 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임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들어보기 위해서 미래세 자산운용의 안상혁 팀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월배당 ETF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때 월배당 ETF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월배당 ETF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데요. 실제 좀 어떤 모습인지 좀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신다면 어떨까요? 한국 ETF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맞고, 그 안에서 월배당 ETF라는 시장이 또 두드러지게 또 성장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도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올 한 해 동안에 이 월배당 ETF의 AUM이 지금 6조 389억 원인데, 개수를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것 같은 게 매월 분배금을 주는 이 월배당 ETF 개수가 벌써 67개나 됩니다. ETF들의 전체 합계가 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월배당 ETF 종류 중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많다 보니까 또 올해 미국 하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죠. 신고점 맨날 경신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AUM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굉장히 빠르게 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월배당 ETF라는 개념이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정도가 조금 경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2년간에 신규로 상장한 ETF들 중에서 이제 월배당 ETF를 또 중점적으로 상장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월배당 ETF가 아니었던 ETF들도 월배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서 가산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월배당 ETF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월배당 ETF의 이제 주요 참여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실제 좀 수치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초부터 똑같이 6월 한 말 정도까지 투자주체별 순매수 데이터를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ETF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타이거 ETF만 제가 따로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 ETF를 이렇게 딱 줄을 세워보면 10개 중에 4개 ETF가 매월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해외 주식형 ETF,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ETF 순매수 추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타이거 ETF 전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약 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월배당 ETF만 절반 정도 되는 1.7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배당 ETF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른 운용사들 ETF까지 다 합치면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매월 이제 분배금이 들어온다 라는 점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계속 투자하면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투자자분들께 소구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분류를 좀 잘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이런 좀 투자자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단순한 이유부터 사실 시작을 합니다. 이름이 마음에 든다,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라든가 국가나 섹터다, 이렇게 뭐 선택을 보통들 많이 하시는데, 월배당 ETF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배당을 주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이제 구분을 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는지 이렇게 좀 구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이 재원은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도 있고 해외 주식형 월배당도 있고, 주식형 ETF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받으시는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드리는 ETF들이 보통 이런 주식형 월배당 ETF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모든 종목들이 다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막 계속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뭐 어떤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재원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투자 판단하실 때 그냥 단순히 주식형 ETF니까 다 똑같아 라기보다는 같이 고려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식도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콜옵션을 매도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또 같이 재원으로 들어가는 월배당 ETF들도 있는데, 커버드 콜 ETF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이란 거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지수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콜옵션 매도니까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한테 파는 거죠. 팔게 되면 제가 판 거에 대해서 가격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이 프리미엄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형 ETF인데 뭐 채권형 ETF는 채권 투자하신 거랑 똑같이 채권형 ETF를 투자하셔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 채권들이 이자를 주다 보니까 그 이자가 쿠폰이 분배금 재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기가 긴 장기채를 활용하는 ETF도 나오고 있고 미국 회사채 투자하는 ETF 이런 다양한 채권들로 활용하는 ETF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부동산에 직접 매수하시는 건 아니고 리츠나 인프라 펀드 같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금융 자산들을 편입해서 분배금을 드리는 그런 월배당 ETF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자산하고 분배금 재원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말씀 주신 내용 외에도 혹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요인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월배당 ETF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구분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분배율이 몇 %나 나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적정하게 분배율 줄 만한 레벨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투자해서 분배금을 매월 드리는 월배당 ETF가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국내 주식도 투자들을 많이 또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분배금이 연간 나오고 내가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실 텐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 ETF가 저희는 두 자릿수 분배율을 연간 드립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맞아라고 의심이 자연스럽게 또 드시는 상황들이 오실 건데 단순히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분배금 재원이 분명히 이 정도의 재원이 나올 수가 없는 ETF인데 이 정도를 드린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출시된 주식 기초지수에 투자를 하고 해당 지수 콜옵션 매도를 하는 이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 또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커버드 콜 ETF들의 전략 특성상 일정 수준까지는 이 주식 기초지수 상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수를 잘 따라가다가 특정 상승 시점에서는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상승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커버드콜 월배당 ETF 말고 주식형 ETF를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 보셔야 되고 요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ETF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의점 중에 일단 두 가지는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보니까 합성형 ETF의 비용 여부 이렇게 되네요.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월배당 ETF면 사실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월배당이 아닌 합성 ETF도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각명에 일단 합성이라는 단어가 가로치고 들어가 있으면 이런 합성 ETF들로 다 구분이 되고 이 ETF들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스왑 계약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이게 구성 종목을 직접 편입하는 게 아니고 스왑 계약을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ETF가 계약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수수료를 지불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ETF 수익률 안에 녹아서 합성 ETF들은 숨겨진 비용이 있구나.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타이거 ETF 중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에 또 다양한 ETF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월배당 ETF라는 걸 처음 시작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저희가 신기한 음식이나 처음 보는 메뉴를 선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먼저 이제 먹어보고 이게 내 취향에 맞는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거기서 좀 더 발전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러면 초콜릿 바닐라부터 제가 어렸을 때 먼저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민트 초코라든가 이런 또 다양한 맛으로 가는 것처럼 월배당 ETF도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ETF인데요.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을 하는데 대신에 만기가 짧은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상승률이 제한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초지수 콜옵션 매도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좀 낮춤으로써 두 가지 ETF의 주식 기초지수 S&P 500 지수하고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약 90%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하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서 유사한 수준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제 월배당도 내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ETF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미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 측면에서 유리한 커버드콜 ETF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들이 과세 측면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과세가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이미 주식 자산이 너무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리츠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월배당 ETF도 같이 분산 투자하시면서 재원들이 좀 꾸준히 주가도 좀 꾸준히 분산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배당 ETF에 대해서 종합적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